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로 움직임을 보인다기보다는 그 비슷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나도 조금 쉬어야지 생각하시면서 확실한 방향이 나올 때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관세 유예 소식이 조금은 뒤늦게 퍼진 모습이죠. 다우지수는 1.78%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2% 넘게, 나스닥 지수도 2.4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환호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시장에는 또 소비자 신뢰 지수의 급등도 힘을 보탰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진정됐다는 점이 5월 소비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와 관련된 얘기부터 XRP와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트럼프 미디어가 25억 달러를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하고요.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내용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미 파이낸셜 타임즈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 미디어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멍청한 기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비트코인 매입할 거다, 주식 매각할 거다라고 밝힌 거죠. 부인했을 때 조금은 안심했었을 트럼프 미디어의 투자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이 발표 이후에 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시장으로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비트코인을 넘어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의 추이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XRP 2달러가 지금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이 되어 있는 부근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XRP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었죠. 현재 삼각 수렴 형태를 띠고 있는 XRP의 가격이기 때문에 수렴 후에 발산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방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었습니다. 특히 지금 버텨주고 있는 2.3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전저점인 2달러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2달러도 더 뚫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 우리 보유자분들이라면 당연히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에서 이 2달러 지점에 대량의 매수 주문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XRP의 가격이 2달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이 부근에서 오히려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XRP는 과거에도 2달러 선에서 반복적으로 반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달러까지의 하락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났을 때의 시나리오도 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다시 11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나 희망찬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0.38% 하락하면서 현재는 10만 9천 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강력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3.5%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500달러가 아닌 2,652달러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주춤할 때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장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소폭이나마 상승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2.3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2달러 초반대까지의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다. 솔라나는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있고요. 지금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강력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5% 넘게 오르면서요. 3.6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알트코인 단에서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확실하게 들여다봐야지만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요.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까지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다니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그널 드림의 이사, 심리매매의 달인 가다니엘 전문가입니다. 자, 드디어 비트코인이 13만 5천 달러 이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대로는 또 10만 달러까지 좀 하락이 나올 것이다. 양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 심리 매매에 대한 지표들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매매 전략과 차트 분석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보는 자리는 어느 자리인지 이런 심리 매매 관점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RS 전환에 대한 돌파 같이 보시면요. 자, 이 라인들이 좀 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R이 저항 구간이고요. S가 지지 라인 구간입니다. 자, 실제로 RS 전환이 됐을 때는 뚫지 못했던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하니까 자, 이런 의미 있는 라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이 되었다. 상승에 대한 추세가 돌렸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 돌파 구간, 이 플립된 구간에서는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상승 추세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게 항상 쟁점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그 위로 올라선 듯한 모습이잖아요. 10만 달러를 그러면 지지라인으로 조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10만 달러 위에서는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보시면서 그 라인 안에서 또 움직이는 흐름들을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네 가지에 대한 주제들 같이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 상승 모멘텀, 주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시장 참가자들 또한 지금 이 13만 5천 달러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자리인 만큼 네. 이 재료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보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의 이 공포 그리고 탐욕지수의 분석을 통한 현 심리 자리에 대한 매매 방향성들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심리까지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현 차트 분석을 통한 매매 점검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현 비트코인 자리가 신고가를 좀 돌파하기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인지 함께 보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추천 코인까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항상 다니엘 전문가님께서도 마지막에는 추천 코인, 히든 코인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떤 건지 살펴가시고요. 방송 시간이 조금 짧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식을 좀 찾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 규모 지금 벌써부터 핫합니다. 네, 이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 중인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가자 수가 이렇게 3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가 될 것이다. 자, 모두의 기대감이 한껏 모였는데요. 네. 크립토업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 만큼 지금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정책, 기술, 투자 트렌드까지 결정짓는 핵심적인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자, 이 안에서 지금 뭐 400명 이상의 업계 CEO, 네. 전체적인 리더들, 그리고 3만 명의 참가자들과 5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서 와.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많은 이렇게 사람들 다 보시면 모아놓기엔 되겠습니다. 오히려 일정이 조금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자, 이런 일정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네. 또 향후 또 어떤 연설이 또 나오는지 맞아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이 라인업이 정말 중요하죠. 자, 앞에 보이시는 이 JD 네, 벤스 미국 부통령이죠. 네. 미국 부통령 최초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호. 좀 기대감을 갖고 이 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 세일러, 그리고 또 아담 백,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데이비드 sak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분들 등등 전체적인 업계 이 CEO들과 리더들이 전체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서 네. 주요 인사들이 연사로 나서서 미국 정부에 대한 비트코인의 정책, 또 방향성과 그리고 제도권 채택, 이 글로벌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확실히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굵직하게 무언가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는데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겨야지만 또 주가로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뤄질 핵심적인 이슈와 전망들을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는 미국의 부통령인 이 JD 벤스가 직접 나와서 또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그런 혁신과 네. 금융주권 그리고 비트코인 미래인데요. 정부가 현재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야말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자, 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까지 이 라인업들을 봤을 때 네.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것은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신호로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은 나왔지만 정작 정책적으로 진짜 굵직하게 무언가 나왔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시점인데요. 이번에 뭔가의 메시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트코인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 또 속도를 좀 줄여주고 네. 또 수수료를 줄여주는 레이어 2 기술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비트 VM2, 뭐 라이닝 네트워크, 템루트 자산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오.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수수료도 줄어들게 되니까 네. 또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더 많아집니다. 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네, 더 그런 네, 뜻이 아니셨나요?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확실히 이 실시간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또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커피 결제라든지 네. 그리고 즐겁게 하고 있는 그런 게임에 대한 결제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지금 보고 계신 또 우리 방송에 대한 이런 구독 서비스 결제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결제를 한다라는 건 원화나 아니면은 달러 이런 걸로 되는 게 암호화폐로도 바뀐다라는 얘기죠. 네,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은행 없이도 대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위에서 이런 디파이 기능을 확장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출, 투자 상품들을 이용하는데 디파이가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비트코인의 ETF에 대한 새로운 상품들도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컨퍼런스다. 이렇게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뭐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방면으로 우리가 시각을 열어놔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 또 뭔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채굴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채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런 코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굴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요, 이 채굴이 앞으로는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지. 아, 친환경까지. 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채굴할 때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그쵸. 됩니다. 전력도 많이 소비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과 오. 접목시켜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채굴 방법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채굴 장비,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들을 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재생에너지를 접목시켜서 더 살리고 구축할지에 대한 전략들이 공유가 될 예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안 좋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오.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네. 정말 여기저기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방안들을 통해 또 이제 코인과 함께 접목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자, 네 번째가 지금 이제 컨퍼런스에서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돈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 네,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아하.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이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금융 정보 내가 지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하며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개발부터 기술부터 또 정부나 은행에 의존하지 않게 또 개인이 금융적인 좀 자유를 이루어낼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룰 건데요. 자, 금융 시스템의 대환, 왜 주목받고 있는지 이런 핵심 포인트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이슈들만 보시더라도 네. 미국 정부의 친 비트코인 정책 신호가 발동이 됐다. 오. 명확해질 경우에는 기관들의 자금들이 쏟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권 채택 가속화되는 이런 분야 등등 시장의 심리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대감들이 선 반영이 되면서 우리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이 13만 5천 달러까지 돌파를 기대감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기대만큼 또 현실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한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고 수행이 되면 잘 따라올 테지만 네. 그와 반대로 이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다시 좀 조정해 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이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가 계시는 전문가님도 있으시니까요. 돌아오시면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장 안에서의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그래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의 심리는 열광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탐욕 구간에 와 있죠. 네. 그래서 이어서 현재 심리 매매에 대한 상태 같이 보시면요. 네. 자,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또 이 게이지를 활용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가상자산의 공포자산 이슈. 자, 지수.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이 게이지가 0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공포에 가깝고요. 배에 가까울수록은 탐욕 구간에 가까울 텐데요. 네.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68 게이지에 와 있습니다. 탐욕 구간으로서 단계적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심리가 전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자, 이마인즉슨 투자들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도 나는 투자하겠다라는 그쵸. 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 욕심을 내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심리 매매가 정말 공포 탐욕 지수가 반영이 되는지 같이 보시면은 이 3월 중순 때가 이때입니다.
자, 이때 공포, 심각한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함께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5월인 지금 이 68점으로 가격도 회복된 구간인 만큼 네. 공포 탐욕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강력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의 심리 구간 안에서는요, 투자들이 유입되고 가격도 신고가 돌파 구간을 앞두고 있는 자리인 만큼 네. 저는 이 구간이 앞에 자리에서 공포 구간에 대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을 때의 패턴들이랑 똑같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자, 여기 앞에서에 대한 물량들을 한 번 더 흡수하고 나서 이 심리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뚫어 올렸던 패턴들이 있었던 네.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패턴들이 전 심리 차트와 함께 똑같이 이 게이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전 다시 한 번 더 투자들의 심리가 꽤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 와 있고 저는 이 탐욕 구간인 만큼 대신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넣고 있는 지금인 만큼 네. 저는 비트코인 앞전에서 보였던 이 컨퍼런스에 대한 상승 모멘텀과 더불어서 또 이런 좀 돌파에 대한 시나리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대신에 탐욕 구간인 만큼 좀 주가에 대한 과열 구간도 우리가 이 구간에 위치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명언인 만큼 오히려 수익을 챙겨야 될 타이밍을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우리가 작년 11월에 게이지 88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88 게이지가 올라왔을 때가 시험 고가인 만큼 한 20 정도에 대한 게이지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천천히 이익 실현에 대한 구간으로서 우리가 항상 리스크 관리를 시작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이 고점일까?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덜어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공포 탐욕 지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시간 차트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현재 자리에서의 차트로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 같이 보시면요. 정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3만 5천 달러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 11만, 그렇죠? 지금 이 110K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놀고 있는데 네. 제 방송 저번 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 방송했을 때 이 구간이었죠. 이 매물대 구간. 104K 구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게 되면은 네. 110K에 대한 도전을 할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나운서님 기억하시죠? 그럼요. 확실하게 그때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차트를 확대해서 같이 보셔도 지금 자리 안에서 이 104K 안 구간 안에서 두 번에 대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차트에 대한 110K까지 돌파가 나온 자리인 만큼 네. 지금 또 중요한 구간에 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자리까지 왔지만 볼린저 상단에 대한 저항을 맞은 다음에 지금 내려온 자리인 만큼 네. 상단 돌파 이후에 과열된 구간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 상승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도 받고 있는 자리,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리라서 중기 상승 추세에 대한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히든코인으로 또 말씀해 주셨던 코인, 아직까지도 전략 괜찮은 건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빠르게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지들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인 슈팅도 볼 수가 있는 자리가 있다. 120K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네. 자, 저는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우리 추천 코인 빈코인이죠. 네.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빈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이런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힘을 모으고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고 아직까지 말씀드렸죠. 이 추세를 돌렸잖아요. 네. 추세를 돌리고 나서 지금 올리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발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네. 빈코인 아직까지 이 코인의 시장의 훈풍과 컨퍼런스에 대한 훈풍을 받고 나서 함께 움직일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빔코인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전략 유효하다라는 거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